제일 처음에 도입부에서 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SNS를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할 게 정말 많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거 내가 해시태그나 키워드는 뭘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 설명은 또 어떻게 써야 되고,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를 어쨌든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예비 고객, 내가 취급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고객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는 거죠. 내가 잘 지내는지,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로그에서 대부분의 블로그가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서 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화창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이게 개인 블로그인지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한 블로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키워드 설정이랑 해시태그는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방법 정도는 알려드릴 텐데 이런 거 활용하셔서 올바른 블로그 포스팅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예시를 좀 준비했어요. 자, 먼저 이 유성구에 있는 치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공휴일이 많았다, 여기는 공휴일에도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중화된 인플루언서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써 문제가 최소 2가지 이상 발견됐어요. 혹시 하피디님 알고 계신가요? 엔터를 너무 많이 쳤어요. 네.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줄은 한 줄을 해도 다 들어가고도 남는 정도의 음절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게다가 심지어 여기는 하지만 이라고 써놓고 궁금증을 유발해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임플란트 시술의 필수적인 사후관리 중요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에 대한 답이 없죠.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일단 문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 정말 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다음은 이제 안보험 비갱신형 추천받고 비교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제 보험 관련한 블로그의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 일반 개인들이 쓰는 블로그 형태의 내용을 잘 썼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내용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글씨가 너무 빼곡하게 있어서 읽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남자 암보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많다, 그래서 남자 암보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저라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남자 암 진단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식으로 이 고객이 바로 접하고 궁금증을 가져야 할 질문을 먼저 던지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쓰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손실에 대한 그 얘기를 처음에 다루는데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 글 쓴 분은 아마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계신 분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이유고 어떻게 해서 이걸 했다 하는 이런 논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금 N1이라는 거에서 구체적인 수치 나오지 않고, 여기는 되었습니다를 보니까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가 잘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 강조되어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의 구분이 너무 모호하게 아무런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앞에 문단하고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 그래서 결과는 어떻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마 블로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건강권익에 대한 후기 갑자기. 어쨌든 전혀 포스팅이 매끄럽지가 못하게 이어지고 있는 포스팅인 것 같고, 무슨 목적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면 글자 수는 정말 많은데 아래 예시를 참고하라 그래 놓고 사실은 여기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스팅이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별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블로그 포스팅이다. 이런 포스팅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괜찮은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포스팅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엄청 잘 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서 포스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 포스팅은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세팅하고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사장님이 혼자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포스팅이고요. 시작부터 저희 인사 안 하죠. 카카오 비즈보드 맡기려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때문에 못하고 계시나요? 마케팅 회사에 맡기지 않고 사장분자로서 카카오 광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궁금증만 유발하고 아래에 있는 글이 읽고 싶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말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포스팅에 다룰 주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뒀죠. 이런 것들이 포스팅에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꼭 여기에 부합되는 주제에 대한 구분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첫 문단 작성하는 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카카오 광고를 뭐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많이 실행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더러 요청이 와요. 카카오 광고는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 타겟팅을 제목에서 하는 거죠. 저희의 그 포스팅은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뭐 영상 광고로 세팅하는 방법, 아니면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포스팅이 아예 아닙니다. 셀프로 이걸 세팅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이 이루어지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포스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첫 문단, 가급적이면 사진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식당을 하고 있다면 그 두 가지 점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 아래부터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읽기 편하게 적당한 그 문장 구성, 그리고 적당한 띄어쓰기, 문단 바꾸는 엔터 같은 것들도 적당하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사진 하나 들어가면 글은 약 5줄에서 6줄 정도만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내용은 카카오 광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계정 가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뭐 사진에 어떤 버튼 클릭하라고까지 디테일하게 포스팅을 해놨는데 아마 포스팅도 꽤 길게 생겼네요. 여기도 보면 문장이 길어서 다소 읽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강조를 해둔 건데, 아마 이렇게 써놔도 이거 읽으러 들어온 사람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 않을까. CPM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과 네, 해설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보성 포스팅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일의 형식은 사이즈까지 뭐 나가고, 뭐 광고 집행한 예시화면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블로그 포스팅에는 이 블로그에 연관된 다른 포스팅, 이걸 통해서 더 심화된 내용을 알아보세요. 다른 포스팅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포스팅 한번 봐볼 텐데, 이 포스팅 제목은 치과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잘하는 곳은 이렇게 한다. 내가 환자라면 여기선 타겟팅은 좀 불분명하지만 사실은 치과 브랜드 블로그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는 병원을 타겟팅해서 만든 제목이에요. 뭐 물론 타겟팅이 좀 약하다고 저는 지금 좀 느껴지는데, 내가 환자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포스팅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목을 보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치과 마케팅 답이 없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환자 입장이라면 어떤 치과를 가고 싶을까요? 정답은 눈앞에 두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계속 하실 건가요? 여기서는 약간 이걸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느꼈을 고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써주네요. 그런 점들을 공감해주기 위한 카피라이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나왔네요. 대충 봤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은 아마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또는 인하우스 마케터 아닐까요? 아니면 치과 마케팅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답답한 대행사의 마케터일 수도 있겠죠, 그쵸? 끝까지 읽고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 구성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유추를 통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람은 아마 이 글을 계속 읽고 싶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이런 글을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팔려는 것도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 그래? 그럼 환자 입장은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얼추 공감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정말 이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이 포스팅을 한번 보세요. 네, 포스팅하는 방법은 저희의 치과 브랜드 블로그 포스팅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내용이 완벽하고 괜찮네요. 네, 이렇게 타겟팅,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이거 지금 브랜딩 블로그에 궁금한 사람, 타겟팅이 분명히 되어 있죠. 이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아야 할, 인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 써놨어요. 그리고 그 실제 우리 타겟의 고객이 될 사람들, 커스터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객관적으로 잘 쓴 것 같고, 키워드도 잘 잡혀 있고요. 그 아래 연관되는 포스팅도 들어있고, 글이 조금 많아서 읽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잘 된 나쁘지 않은 포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대행사예요. 온라인 마케팅, SNS, 블로그 마케팅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는 광고 회사입니다.